장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17,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면서 시장에 다시금 상승의 분위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의 원인으로는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기대가 커져 자산시장에는 상승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게 되었는데요. 달러 엔 환율의 경우는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소폭 하락하였는데 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138엔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재정 통화정책 허친스 센터에서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최근 연준 인사들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온 것을 고려하면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매파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며 장중 17,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7,000달러 돌파도 참 감지덕지인 상황인데, 이에 오늘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투자자분들을 반겨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68% 상승한 16,9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5.20% 상승한 1,27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2.81% 상승한 0.40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3.26% 상승한 0.1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에 18.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3.78%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72%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장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1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에 다시금 상승의 분위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의 원인으로는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기대가 커져 자산시장에는 상승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게 되었는데요. 이 달러 엔 환율의 경우는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소폭 하락하였는데 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138엔선에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재정통화정책 허친스 센터에서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인데, 이 시장에서는 최근 연준 인사들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매파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달러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서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전망 또한 현재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도이치뱅크의 경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함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낮아져서 증시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도이치뱅크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 빈키 차다의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우리는 연준이 인상 속도를 늦추고 정책 금리가 최종 금리에 가까워짐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금리 변동성과 함께 주식 변동성이 감소할 것이며 극도로 낮은 수준에 노출되어 있는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찾고 주식 랠리가 더 가야 할 것으로 본다라는 전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자산시장,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금리 변동성을 따라갔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이는 표면적인 금리가 아닌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금리 완화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향후 금리에 대한 기대치에 초점을 둔 도이치뱅크의 전망은 단기적인 금리와 경제 성장 경로에 집중하는 이 골드만삭스의 전망과 상충이 되게 됩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전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S&P 500 지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4분기 들어서 약 12% 반등했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가 국채 금리 상승세 지속적인 성장 불확실성으로 추가적인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향후 3개월 동안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내년 S&P 500 지수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암호화폐 시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말인데 어느 정도 시점에 희망은 찾을 수 있겠지만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주가가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투자자들은 2022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매도세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및 시위 상황이 애플, 테슬라와 같은 대형 제조업체의 공급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증시 상승이 압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은행들 또한 현재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시장이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립토 퀀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지표는 매도 매수 비율 지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차트는 매수 주문량을 이제 매도 주문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이 지표를 통해 매도와 매수의 상대적인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비율 지표를 통해 거래량을 관찰할 수 있으며 체결된 거래량의 비율을 250일 이동평균선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단어를 이제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특정 기간의 가격 평균을 의미하게 됩니다. 25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과거 250일 동안의 가격들의 평균을 계산한 값을 차트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250일까지는 이동평균선에 포함되지 않고 251일부터 250일 이동평균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코인이 상장되었다고 보았을 때 상장 후 250일까지는 25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 25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251일이 지나게 되면 25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계산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이 확인되실 건데 이 숫자가 1.02 이상일 때 매도 신호이며 반면에 0.98 이하일 때는 매수 신호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제 차트상 지표에는 1.01을 넘어서 1.05 정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현재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밑에 지표가 위에 있을 때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네 군데가 보이시나요? 이제 위에 검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데 매도 매수 비율 지표가 1.01을 넘었을 때 여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에 현재는 지난번 3번의 정점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표의 경우는 단기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용이한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 데이터와 더불어서 단기 하락에 관한 온체인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슐레이트가 13%가량 하락하면서 채굴자들의 항복, 즉 단기적으로 빨리 팔아 제끼는 모습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매수 매도 지표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로 인한 채굴자들의 항복 모두 하락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나 온체인 데이터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죠. 항상 온체인 데이터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맞는다면 누구나 돈을 벌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보고 공통적인 방향성을 띈다면 우리는 확률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현재 한 가지 엄청난 소식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드컵 때문일까요? 오늘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 기자 나미시오스에게서 하나의 트윗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브라질에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법안은 오늘 통과가 되었고 법으로 제정되기 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소식이 왜 이렇게 묻힌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브라질의 경우는 월드컵 G조에서 이제 물 흐르듯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축구 강국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공식 결제 수단 지정 소식이 지금의 상승 속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FTX 사태 때도 그렇고 지난 루나 사태 때도 그렇고 항상 등장해서 한마디씩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인데요. 최근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흥국들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달러와의 강세로 인하여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국가들, 심지어 파산한 국가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자체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 자체 코인 발행을 트론 재단이 맡는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 코인의 이름은 도미니카 코인, 즉 DMC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트론과 후오비 DMC 랩스가 협력하여 도미니카 토큰을 출시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저스틴 선의 경우는 트윗을 통해 처음 알리게 되었는데 이번 DMC는 도미니카 정부의 보증을 받은 세계 최초의 국가 토큰이라고 저스틴 선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 도미니카 정부에서 DMC를 발행했으니 도미니카 정부가 보증하는 최초의 토큰이 된 셈인데요. 이 DMC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후오비 토큰이 유일하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후오비 토큰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 저점 대비 7에서 8% 순간적으로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래저래 오늘 다양한 소식들 나왔는데 정말 다가오는 12월 산타 랠리를 볼 수 있게 될 것인지 이번 연도 크립토 투자자들이 겪은 서름을 생각하면 한 번 정도는 미니 불장이라도 찾아와야 맞는 게 아닐까 싶죠. 이제 기본적으로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 주기로 일어나게 되죠. 4년마다 시간당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희소성은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며 곧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크립토 인플루언서 벤 암스트롱의 트윗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탑
바텀 새로운 신고점으로 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년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기를 이해하는 데는 확실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주기는 이렇습니다. 가격이 고점을 찍고 바닥을 찍은 후에 반감기가 오면서 1년에서 1년 반, 조금 길게는 2년 뒤 신고점을 찍는 순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2021년이 이제 탑이었고 2022년은 바텀, 즉 바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2022년이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 바닥을 기게 됩니다. 그러다 반감기가 오며 2020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닥은 통상 길게는 2년에서 2년 반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2024년 중반까지는 가격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마켓은 완연하게 미국의 빅테크주, 즉 기술주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약간의 하락이 일어날 경우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은 역시 내년이죠. 2023년이 경기 침체로 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경기 침체로 왜 가야 하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기술주나 코인이나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현재 연준이 말하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중의 돈을 회수하여서 유동성을 막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이 시중의 돈을 흡수하게 되면 물가는 안정이 되겠지만 경기는 당연히 회수 전보다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시장에 이제 돈이 안 돌게 되니까 투자가 멈추고 사람들은 소비가 줄어들며 자산 시장에서 돈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로 빠진다. 이렇게 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더 나아가 동결과 완화, 즉 이제 인하를 나타내는 피봇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자금이 다시금 시장에 유입이 되니 상승하는 모습을 예상하며 실제적으로 자금이 몰려 가격의 상승을 이끌게 됩니다. 이제 지난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혹시나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안정이 안 되면 이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경기 침체도 동반이 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되었죠. 그런데 이번 10월 이제 CPI 지수가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신호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 걱정은 자연스럽게 덜게 되었습니다. 2022년의 11월을 지나 이제 내일이면 12월이 찾아오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 2024년이라는 미래가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때까지 적은 돈으로라도 누적해서 비트코인 및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매집할 수 있는 꽤나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의 가격이 얼마까지 빠질지, 바닥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기보단 매월 꾸준히 마치 로봇처럼 매월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체가 평단가를 형성하며 비트코인 상승기에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